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건데요.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친생자가 아닌데도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시청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어떻게 상속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어떻게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것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얘기하는데요. 어머니하고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인지라는 게 결국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법률상 친자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 인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인지라는 거하고 강제 인지라는 게 있는데, 임의 인지라는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냥 내 자녀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 자녀로 그냥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강제인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부나 생모가 인지를 해주지 않고 계시든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자녀가 생부나 생모의 자녀다라는 거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를 강제인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유전자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생부나 생모의 자녀가 맞다, 이거를 인정해 주면 법률상 친생자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나 모가 사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 그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건데요.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친생자가 아닌데도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친생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빼버릴 수가 있느냐, 그 소가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첫 번에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을 때입니다.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자식들의 호적에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편하고 부인이 한꺼번에 자기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출생신고를 해서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이 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의 그 혼인의 자를 자기 호적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친생자가 아니다 해서 이제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호적에서 뺄 수가 있고 이제 상속인이 아니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친생자로 신고한 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친생자가 아니니까 상속인에서 빼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15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있었다. 그러면 양자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13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법은 15세가 넘어야 아니게 되어 있었던 거를 양자로 되는 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뭐 한다.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였는데 이제 민법이 바뀌어서 13세도 추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년이 지나면 양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생 추정을 받지 못하는 출생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토를 통해서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해외 출장이나 교도소나 또는 별거 중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공수정을 통해서 낳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자라 그래서 시험관 아기 이렇게 해서 낳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대리모 출산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수정의 경우에 남편의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의 신생자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3자의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남편의 친생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그 여자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됩니다. 다음에 이제 체외수정의 경우에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를 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할 때는 전혀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 출산인데요. 모가 출산을 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모가 안 돼서 대리모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대리모가 자기가 애를 데리고 가겠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법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낳은 엄마가 엄마다, 대리모 계약을 해서 대리모가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법,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자라는 게 있는데, 이 양자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